그날 오후 주방에서 일어난 일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찬장 위쪽 그릇을 꺼내려다 손이 닿지 않았어요. 알바생이 제 뒤에서 팔을 뻗었죠. 그 순간 제 허리 위쪽에 뭔가 단단하고 뜨거운 게 눌렸습니다. 처음엔 무슨 큰 물건인가 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아니, 믿기지 않을 만큼 컸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죠. 평생 남편과 살면서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크기였습니다. 무게감이랄까, 존재감이 달랐어요. 그날 밤부터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자꾸만 그 감촉이 떠올랐거든요. 중년의 여자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게 부끄러웠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한 달 뒤, 저는 그 청년과 함께 있었습니다. 빗소리 가득한 밤, 좁은 방에서 말이죠.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새벽 5시, 골목길은 아직 캄캄했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국밥집 주방에서는 벌써 불빛이 새어나왔죠. 김미숙은 무릎을 구부린 채 커다란 솥 앞에 앉아 사고를 저었어요. 지긋한 나이에도 멈출 수 없는 일상이었습니다. 30년 가까이 이 자리를 지켰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며 두 아들을 키웠고 대학까지 보냈죠. 그런데 이제는 뭐가 남았을까요? 손님은 날로 줄고 몸은 날로 무거워졌습니다. 무릎은 계단을 오를 때마다 삐걱거렸고 허리는 1시간만 서 있어도 욱신거렸어요. 무엇보다 견디기 힘든 건 남편 박성진이었습니다. 5년 전 사업에 실패한 뒤로 완전히 달라진 남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안방에 틀어박혀 TV만 봤어요. 가끔 가게에 내려와서는 한숨만 푹푹 쉬다가 올라갔죠. 어느 날 저녁엔 소주를 마시며 던진 말이 미숙의 가슴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냥 이 가게 문 닫으라는 말이었어요. 이제 나이도 있는데 뭐하러 이러고 사느냐는 말이었죠. 수십 년을 함께 살았지만 이젠 남편이 아니라 집에 얹혀 사는 식객 같았습니다. 밤에 침대에 누워도 등을 돌리고 잤어요. 손 한 번 잡아준 적이 없었죠. 미숙은 그저 국을 끓이고 설거지하고 잠드는 기계처럼 살았습니다. 그렇게 견디던 어느 봄날 가게 유리문에 붙인 구인 광고를 보고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강우진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깔끔하게 빗은 머리, 까만 티셔츠 위로 드러난 단단한 어깨, 그리고 구김없는 미소가 첫인상이었죠. 키는 훤칠했고 손은 크고 두툼했습니다. 면접이랄 것도 없었어요. 미숙은 그날 바로 우진을 채용했죠. 일손이 절실했고 무엇보다 이 청년의 눈빛이 진실해 보였습니다. 우진은 다음 날부터 새벽같이 나왔어요. 무거운 쌀포대를 가볍게 들어 올렸고 주방 청소도 척척 해냈죠. 손님이 몰리는 점심시간엔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땀에 젖은 티셔츠가 등판에 달라붙어도 불평 한마디 없었어요. 며칠쯤 지나자 미숙은 깨달았습니다. 이 청년이 없었다면 자신은 진작 쓰러졌을 거라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성진이 가게에 자주 내려오기 시작했죠. 술 냄새를 풍기며 우진을 노려봤습니다. 어린 놈이 이런 데서 뭐 하느냐며 비아냥거렸어요. 미숙이 말렸지만 성진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 뒷모습이 미숙에겐 낯설기만 했죠.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느 날 밤 미숙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옆에서 코 고는 성진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홀레복을 입던 날이 떠올랐죠. 그때는 이 사람이 전부였는데 이젠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어요.
평생을 살아온 인생이 이렇게 허무할 수 있을까요? 미숙은 작게 흐느꼈습니다. 4월의 어느 오후 주방은 후덥지근했습니다. 손님이 빠진 시간이라 미숙과 우진만 남아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찬장 위쪽에 있는 큰 그릇을 꺼내야 했는데 미숙의 키로는 닿지 않았죠. 우진이 다가왔습니다. 미숙의 바로 뒤에서 팔을 뻗어 찬장 문을 열었어요. 그 순간 미숙은 온몸이 굳었습니다. 우진의 가슴이 자신의 등에 닿았거든요. 뜨거운 체온이 얇은 앞치마 너머로 전해졌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미숙은 분명히 느꼈습니다. 우진의 아랫배 쪽에서 단단하고 묵직한 무언가가 자신의 허리 바로 위쪽에 눌렸어요. 그건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크고 두껍고 뜨거웠죠. 미숙은 숨이 막혔어요. 우진은 재빨리 몸을 뒤로 뺐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짧게 남기고 설거지대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미숙은 그 자리에 멈춰서서 심장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쿵쾅거리는 소리가 귓속까지 울렸죠. 그날 밤 미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침대에 누워도 자꾸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등 뒤로 전해지던 뜨거운 체온, 허리에 닿았던 묵직한 감촉. 미숙은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어요. 내가 왜 이러지? 도대체 왜? 긴 결혼 생활 동안 성진과의 관계는 거의 없었습니다. 아이 둘을 낳고 난 뒤로는 한 달에 한 번도 없었어요. 성진은 사업 실패 후 완전히 무기력해졌고 미숙을 여자로 대한 적이 없었죠. 미숙은 스스로를 잊고 살았습니다. 거울도 제대로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오랜만에 여자로서의 감정이 깨어났습니다. 잊고 있던 떨림이었어요. 미숙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부끄러웠고 혼란스러웠고 동시에 이상하게 설렜어요. 다음 날부터 미숙은 우진을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방에서 스치기라도 하면 온몸이 긴장됐어요. 우진의 손이 닿을 때마다 심장이 뛰었죠. 어느 날은 우진이 땀을 닦으며 티셔츠를 살짝 걷어 올렸는데 드러난 복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숙은 황급히 고개를 돌렸어요. 점심 장사가 끝난 어느 날 우진이 무거운 김치통을 들어 올렸습니다. 팔뚝에 핏줄이 불끈 솟아올랐고 어깨 근육이 티셔츠를 팽팽하게 잡아당겼어요. 미숙은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우진과 눈이 마주쳤죠. 미숙은 화들짝 놀라 시선을 피했어요. 그날 밤 미숙은 샤워를 하며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습니다. 처진 가슴, 주름진 배, 굵어진 허벅지. 세월의 흔적이 역력한 몸이었어요. 젊은 청년이 이런 몸을 여자로 볼 리 없었죠. 미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신 차려야 한다고, 착각하지 말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다른 곳을 향했습니다. 침대에 누워도 우진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의 미소, 그의 목소리, 그의 체온. 미숙은 이불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아프도록 뜨거웠어요. 5월이 되자 날씨가 더워졌습니다. 장사를 마치고 정리하던 어느 저녁, 미숙은 우진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소주 한 잔 할 수 있느냐고. 우진은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죠. 두 사람은 가게 한쪽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미숙이 소주를 따르고 우진이 받았어요. 잔을 부딪히는 소리가 조용한 가게 안에 울렸습니다. 술이 한 잔씩 들어가자 분위기가 풀렸어요. 미숙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여자친구는 있느냐고. 우진은 잠시 웃다가 고개를 숙였어요. 없다는 대답과 함께 조용히 덧붙였죠. 여자들이 자신을 부담스러워한다고. 미숙은 속으로 놀랐습니다. 이렇게 성실하고 잘생긴 청년을 왜 부담스러워할까요? 우진은 소주잔을 돌리며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어요.
체격 때문에 늘 거절당해왔다는 말, 여자들이 처음엔 좋아하다가도 결국 놀라서 도망친다는 고백이었습니다. 미숙은 그제야 이해했어요. 며칠 전 주방에서 느꼈던 그 묵직함이 떠올랐습니다.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죠. 우진은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자신은 평생 혼자 살 것 같다고. 미숙은 우진의 눈가에 맺힌 외로움을 봤어요. 청년의 눈빛이 자신과 닮아 있었습니다. 미숙은 조용히 말했어요. 그런 상처를 자신도 안다고, 자신도 오래 혼자였다고. 우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숙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궁금한 듯 그러면서도 조심스러운 시선이었죠. 미숙은 술잔을 비우며 속내를 털어놨습니다. 남편과는 5년째 손도 잡지 않았다고, 자신은 그저 밥해주고 빨래해주는 가정부 같다고 했어요. 우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숙의 손을 가만히 바라봤죠.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어요. 30년 가까이 일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우진은 천천히 손을 뻗었어요. 미숙의 손등을 살짝 덮었습니다. 미숙은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우진의 손은 크고 따뜻했습니다. 살면서 이렇게 다정한 손길을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래 앉아 있었어요. 말없이 손을 잡고 서로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가게 밖 골목길은 조용했어요. 미숙은 우진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6월 초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저녁, 손님들이 일찍 끊겼어요. 미숙과 우진은 가게를 정리하다가 함께 남게 됐습니다. 밖에서는 빗소리가 요란했고 가게 안은 적막했어요. 미숙은 젖은 앞치마를 벗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온몸이 무거웠어요. 우진이 다가와 미숙의 어깨를 살짝 만졌죠. 괜찮냐고 묻는 눈빛이었습니다. 미숙은 고개를 들어 우진을 바라봤어요. 그의 얼굴이 아주 가까이 있었습니다. 미숙은 조용히 말했어요. 오늘은 그냥 옆에 있어달라고. 우진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미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신의 품으로 끌어안았어요. 미숙의 얼굴이 우진의 가슴에 묻혔습니다. 티셔츠 너머로 전해지는 심장 박동 소리가 들렸어요. 쿵쾅쿵쾅 빠르게 뛰고 있었죠. 미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우진이 미숙의 턱을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우진은 천천히 얼굴을 가까이 했고 미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입술이 닿는 순간 미숙은 온몸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키스는 처음엔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점점 깊어졌죠. 우진의 손이 미숙의 허리를 감싸고 미숙의 손은 우진의 등을 더듬었어요. 긴 세월 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열기였습니다. 우진이 미숙을 안아 올렸어요. 미숙은 놀라서 작은 비명을 질렀지만 우진은 힘들어하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올라 2층 작은 방으로 갔죠. 그곳은 미숙이 낮잠을 자던 공간이었어요. 우진은 미숙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앉아 미숙을 올려다봤어요. 정말 괜찮냐고 묻는 눈빛이었습니다.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우진의 볼을 쓰다듬었습니다. 우진의 손이 미숙의 블라우스 단추를 풀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천천히. 미숙은 숨을 참았습니다. 부끄러웠지만 멈추고 싶지 않았어요. 블라우스가 벗겨지고 브래지어가 드러났습니다. 우진은 미숙의 어깨에 입을 맞췄어요. 미숙의 손도 움직였습니다. 우진의 티셔츠를 위로 끌어올렸죠. 단단한 복근과 넓은 가슴이 드러났어요. 미숙은 손바닥으로 우진의 가슴을 쓰다듬었습니다. 뜨겁고 단단했어요.
우진이 미숙을 눕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미숙의 몸 위로 올라왔어요. 미숙은 우진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묵직하고 따뜻한 무게였죠. 우진의 손이 미숙의 치마를 걷어 올렸고 속옷 안으로 들어갔어요. 미숙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살면서 이런 손길을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우진의 손가락이 움직일 때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미숙은 우진의 등을 긁어댔어요. 우진이 바지를 벗었습니다. 미숙은 눈을 크게 떴어요. 며칠 전 주방에서 느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두껍고 단단하게 솟아 있었죠. 미숙은 숨이 막혔어요. 저게 어떻게 들어갈까? 우진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미숙은 이를 악물었어요. 아팠지만 동시에 이상한 쾌감이 밀려왔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느껴보지 못한 충만함이었죠. 우진이 완전히 들어왔을 때 미숙은 눈물을 흘렸어요. 우진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천천히, 그러다 점점 빨라졌어요. 미숙은 신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에서 소리가 새어나왔죠. 우진의 숨소리도 거칠어졌어요. 미숙은 우진의 등을 꽉 껴안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뭔가가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살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절정이었죠. 미숙은 비명을 질렀어요. 우진도 함께 절정에 도달했습니다. 두 사람은 땀에 젖은 채 서로를 껴안고 누워 있었어요. 밖에서는 여전히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숙은 우진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작게 흐느꼈어요. 행복해서 우는 건지 슬퍼서 우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7월이 되자 성진의 행동이 이상해졌습니다. 매일같이 가게에 내려와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미숙과 우진을 번갈아 노려봤죠. 손님들도 불편해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성진이 술에 취해 가게에 들어왔어요. 우진에게 다가가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눈빛이 수상하다고 젊은 놈이 뭘 노리는 거냐고 따졌죠. 우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미숙이 성진을 말렸습니다. 성진은 미숙을 밀쳤어요. 그러다 가게 밖으로 나가며 중얼거렸습니다. 두고 보자는 말이었죠. 미숙은 불안했어요. 며칠 뒤 성진이 가게에 낯선 남자들을 데려왔습니다. 동네 취객들이었어요. 성진은 그들과 술을 마시며 큰 소리로 떠들었죠. 미숙과 우진을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그날 밤 미숙은 2층 방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누군가 사진 찍는 소리 같았습니다. 창문으로 내다보니 골목 어귀에 남자 하나가 서 있었어요. 손에 카메라를 들고 있었죠. 미숙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다음 날 성진이 미숙을 불렀어요. 안방으로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미숙이 올라가자 성진은 책상 위에 사진 몇 장을 던졌어요. 미숙은 숨이 멎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미숙과 우진이 있었어요. 가게 문을 닫고 나가는 모습, 2층 방으로 올라가는 모습, 창문 너머로 끌어안고 있는 모습, 누군가 며칠 동안 지켜보며 찍은 게 분명했습니다. 성진은 비웃듯 웃었어요. 늙은 년이 젊은 총각이랑 바람을 피운다고 했습니다. 가게 명의를 자기한테 넘기지 않으면 이 사진을 경찰서에 들고 가겠다고 협박했죠. 미숙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성진은 서류를 내밀었어요. 가게 소유권 이전 동의서였습니다. 도장을 찍으라고 강요했죠. 미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30년 가까이 자신이 지켜온 가게라고 절대 넘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성진은 화를 냈습니다. 그러면 불륜으로 고발하겠다고 소리쳤어요. 동네방네 소문을 내겠다고 했죠. 미숙은 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 며칠 뒤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보건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가게에 위생신고가 들어왔다고 내일 나와서 점검을 받으라고 했죠. 미숙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다음 날 보건소 직원이 왔어요. 가게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냉장고 온도, 도마 상태, 설거지통 청결도를 체크했죠.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익명신고가 계속 들어오면 영업정지가 될 수도 있다고 했어요. 미숙은 알았습니다. 성진의 짓이라는 걸. 사진으로 협박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가게를 망치려 든다는 걸. 미숙은 주저앉아 울었어요. 우진이 옆에 앉아 미숙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손님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가게 사장이 젊은 남자랑 바람을 핀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누가 퍼뜨린 건지 뻔했죠.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발길을 끊었어요. 미숙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30년 가까이 지켜온 가게가 무너지고 있었어요. 성진은 매일같이 올라오라며 문을 두드렸습니다. 도장을 찍으라고 협박했죠. 미숙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았어요. 8월 어느 날 우진이 미숙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2층 방으로 올라가자고 했어요. 미숙이 따라가자 우진은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우진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며칠 전부터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홀 테이블 밑에 녹음기를 숨겨뒀다고. 성진과 취객들이 모여 앉던 자리였죠. 파일을 확인해 보니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했습니다. 우진이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성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취객들과 나누는 대화였죠. 성진은 계획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었어요. 먼저 사진을 찍어 증거를 만들고 그걸로 협박해서 가게 명의를 빼앗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동시에 보건소에 익명신고를 넣어서 가게를 압박한다고 했죠. 그러면 미숙이 결국 무릎을 꿇을 거라고 웃으며 말했어요. 취객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사진이 진짜 증거가 되느냐고. 성진은 대답했어요. 상관없다고. 어차피 동네에 소문만 퍼뜨려도 가게는 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미숙이 알아서 도장을 찍을 거라고 했죠. 또 다른 남자가 걱정했어요. 불륜 증거가 확실하지 않으면 고소가 안 될 수도 있다고. 성진은 비웃었습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목적은 가게를 빼앗는 거지 진짜 고소하려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녹음 파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진은 보건소 신고도 자기가 했다고 털어놨어요. 가짜 제보였다고, 그냥 압박용이라고 웃으며 말했죠. 취객들도 함께 웃었습니다. 미숙은 녹음기를 쥔 손이 떨렸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평생을 함께 산 남편이 이렇게까지 비열한 사람이었다니. 눈물이 주르륵 흘렀죠. 우진이 미숙을 꽉 안았습니다. 괜찮다고, 이제 증거가 있으니 괜찮다고 속삭였어요. 미숙은 우진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음 날 미숙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녹음 파일을 들려주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건 명백한 협박과 무고라고, 충분히 고소할 수 있다고 말했죠. 미숙은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끝까지 써내려갔어요. 평생 동안 참았던 모든 것을 적었습니다. 성진의 폭언, 무시, 그리고 이번 협박까지. 변호사는 추가 증거도 확보하자고 했어요. 성진이 보낸 문자 메시지, 협박할 때 내민 서류, 보건소 신고 내역 모두 모아서 제출했습니다. 며칠 뒤 법원에서 소장 접수 통지가 왔어요.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미숙은 떨렸지만 동시에 안도했어요. 이제 끝을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우진은 미숙 곁에서 계속 힘이 됐습니다. 매일 아침 가게에 나와 묵묵히 일했어요. 미숙이 지칠 때면 차 한 잔을 내밀었고 불안해할 때면 손을 잡아줬습니다. 성진은 고소장을 받고 발광했어요. 가게로 내려와 소리를 질렀습니다. 감히 자기를 고소하냐고, 후회하게 만들겠다고 협박했죠.
하지만 미숙은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있었고 법이 있었고 무엇보다 우진이 옆에 있었어요. 미숙은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되찾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기만 했는데 이제는 스스로 일어서고 있었어요. 우진은 그 과정을 묵묵히 지켜봤습니다. 9월 중순 재판날이 다가왔습니다. 미숙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법원에 섰어요. 우진도 함께였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꽉 잡고 법정 안으로 들어갔죠. 법정은 생각보다 조용했어요. 판사가 들어오고 양측 변호사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성진도 건너편에 앉아 있었어요. 미숙을 노려보는 눈빛이 도끼로 가득했죠.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원고 측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피고 박성진이 원고를 협박하고 무고한 사실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사진을 이용한 협박, 가게 명예 이전 강요, 보건소 허위 신고까지. 성진 측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그건 남편으로서 당연한 권리 행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내가 젊은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으니 가게를 정리하자고 한 것뿐이라고 했죠. 분류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우겼어요. 판사가 증거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원고 측 변호사가 녹음 파일을 제출했어요. 법정에 성진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취객들과 계획을 짜는 대화, 협박과 무고를 모의하는 내용이 또렷했죠. 성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변호사에게 뭔가 속삭였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판사는 녹음 파일의 진위를 확인했고 감정 결과 조작되지 않은 원본이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성진 측 변호사가 당황했습니다. 그래도 분류는 사실 아니냐고 따졌어요. 사진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죠. 원고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사진만으로는 불륜을 입증할 수 없다고, 더구나 그 사진들은 불법 촬영된 것이라고 지적했어요. 판사가 성진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녹음 파일 속 목소리가 본인이 맞느냐고. 성진은 입술을 떨었어요. 부인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결국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죠. 판사는 추가 질문을 이어갔어요. 보건소 신고도 본인이 했느냐고. 성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법정을 가득 채웠죠. 판사는 그 침묵을 인정으로 받아들였어요. 원고 측은 추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성진이 미숙에게 보낸 협박 문자, 명예 이전 동의서, 그리고 수십 년 동안 미숙이 겪은 폭언과 무시에 대한 증인 진술서였어요. 가게 단골 손님들이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한 단골은 증언했어요. 성진이 수시로 가게에 내려와 미숙을 무시하고 모욕했다고, 손님들 앞에서 쓸모없다고 욕했다고 말했죠. 다른 증인도 같은 내용을 진술했습니다. 성진은 변명을 늘어놓았어요. 사업 실패로 힘들었다고, 그래서 그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차갑게 말했어요. 그건 변명이 될 수 없다고, 배우자를 협박하고 무고한 건 명백한 범죄라고 했죠. 재판은 3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양측이 공방을 벌였고 증거들이 쏟아졌어요. 미숙은 증인석에 앉아 차분하게 증언했습니다. 평생 동안 겪은 일들을 담담히 말했죠.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판사가 최후 진술을 요구했습니다. 미숙이 일어섰어요. 자신은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었다고, 30년 가까이 지켜온 가게를 지키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에게 협박당하고 무고당하며 살고 싶지 않았다고 했죠. 성진도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입만 벙긋거리다가 주저앉았습니다. 판사는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10월 중순이 되어서야 판결이 나왔어요. 미숙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변호사는 기쁜 목소리로 말했죠.
이겼다고 모든 청구가 인용됐다고 했어요. 판결문에는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가게 소유권은 미숙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은 성진이 지불할 것, 그리고 성진의 협박과 무고 행위는 명백한 범죄로 인정된다고 추가로 접근 금지 명령까지 내려졌어요. 미숙은 판결문을 받아들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평생 동안 억눌려 살았는데 이제 자유로워진다는 게. 눈물이 주르륵 흘렀죠. 우진이 미숙을 안았습니다. 축하한다고, 이제 진짜 미숙의 가게가 됐다고 속삭였어요. 미숙은 우진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어요. 성진은 며칠 뒤 집을 떠났습니다. 짐을 싸서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미숙은 그를 배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문 너머로 뒷모습을 바라봤을 뿐이죠. 길고 긴 결혼 생활이 그렇게 끝났어요. 10월 말 가을바람이 선선하게 불었습니다. 미숙은 가게 앞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공기가 달랐습니다. 자유로웠죠. 가게는 조금씩 활기를 되찾았어요. 판결 이후 소문이 퍼졌습니다. 악질 남편을 이긴 여자, 용기 있는 사장님이라는 소문이었죠. 사람들이 응원하러 찾아왔어요. 국물 맛은 여전했고 우진의 밝은 미소가 손님들을 기분 좋게 만들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단골 손님들도 하나둘 돌아왔어요. 오래 단골이었던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미숙의 얼굴이 환해졌다고, 한참 젊어 보인다고 했어요. 미숙은 부끄럽게 웃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스스로도 느꼈거든요. 눈빛이 살아났다는 걸. 우진과의 관계는 더 깊어졌어요. 이제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나면 함께 2층으로 올라갔고 서로를 껴안고 잠들었죠. 미숙은 우진의 품에서 처음으로 안정을 느꼈어요. 동네 아줌마들이 수군거리기도 했습니다. 젊은 남자와 어떻게 되겠냐고, 곧 헤어질 거라고 했죠. 하지만 미숙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뭐라든 자신은 행복했으니까요. 우진도 마찬가지였어요. 누가 뭐라 해도 미숙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일어나 가게를 열었고 밤늦게까지 설거지를 했어요. 미숙이 힘들어하면 어깨를 주물러줬고 웃을 수 있게 농담을 건넸죠. 11월 어느 저녁 두 사람은 가게에서 소주를 마셨습니다. 우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자신과 계속 함께할 수 있겠냐고. 미숙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다고, 이제 우진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다고 했죠. 우진은 미숙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은반지가 들어 있었어요. 비싼 건 아니었지만 정성이 가득했죠. 우진이 말했습니다. 법적인 결혼은 아니어도 마음만은 평생 함께하고 싶다고. 미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반지를 끼고 우진을 꽉 안았어요.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속삭였죠. 우진도 미숙을 안으며 같은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12월이 되자 날씨가 쌀쌀해졌어요. 하지만 가게는 따뜻했습니다. 손님들로 가득 찼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미숙은 국을 끓이며 생각했어요. 이게 바로 행복이구나. 어느 점심시간 젊은 커플이 들어왔습니다. 국밥이 맛있다는 소문을 듣고 왔다고 했어요. 미숙과 우진이 함께 손님을 맞았습니다. 커플은 두 사람을 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부부냐고 물었죠. 미숙과 우진은 얼굴이 빨개졌지만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게는 점점 알려졌어요. 입소문이 퍼지며 주말이면 외지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미숙과 우진은 정신없이 바빴지만 행복했어요. 12월 어느 날 미숙은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은 여전했지만 눈빛이 살아있었어요.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죠.
평생을 살면서 이제야 자신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우진이 뒤에서 안았어요. 미숙은 우진의 손을 잡으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사랑이 늦게 찾아왔을 뿐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가게 밖에서는 첫눈이 내렸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유리창을 두드렸어요. 두 사람은 창문 너머로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미숙은 우진에게 기대며 속삭였어요. 고맙다고, 당신 덕분에 다시 살아났다고. 우진도 미숙을 꽉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자기야말로 미숙 덕분에 외로움에서 벗어났다고 했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세상이 뭐라든 중요하지 않았어요.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그것만으로 충분했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가게 불을 끄고 두 사람은 2층으로 올라갔어요. 침대에 누워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우진의 체온이 따뜻했고 미숙의 숨소리가 고요했어요. 미숙은 눈을 감으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의 봄은 언제든 다시 올 수 있다고. 평생을 살았어도 아직 피어날 수 있다고. 그리고 그 곁에 우진이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새벽이 오면 또다시 가게를 열 것입니다. 국을 끓이고 손님을 맞이하고 우진과 함께 웃을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미숙이 찾은 행복이었어요.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